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장동혁 대표가 방문해서 지지자를 만났다고 하는데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뒤로 물러서고 왜 우리는 움츠러들고 저들이 파놓은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려야만 합니까? 이 싸움을 끝내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싸움터로 끌고 와서 새로운 체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계엄에 관해서 좀 사과 메시지를 좀 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저희들 내년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조금만 저희들을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국민의힘 텃밭을 찾은 거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체제 전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전에도 들은 것 같은데 원외 당협위원장 워크숍이 있었나 봐요. 그럼 선생님도 직접 드셨어요? 어제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고요. 그 오전에는 그 나경원 지방선거 기획단장이 와서 강의를 특강을 했고요. 물론 비공개입니다만 오후에는 장동혁 당대표와 당 지도부가 와서 원외 당협위원장 놓고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뭘 강조하던가요? 제가 전해 들은 일관된 메시지는 뭉쳐서 싸우자. 체제 전쟁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을 체제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지금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뭉쳐서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고 뭉쳐서 이재명 정부와 싸워서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자라는 이제 싸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싸워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굉장히 무도하게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그 원외 당협위원장 워크숍을 들으면서 싸우자라는 그 일관된 메시지로 똘똘 뭉쳐서 하자고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던 의아심은 뭐였냐면 정당은 싸우는 것이 목표는 아니죠. 싸움을 수단으로 해서 이기는 것이 목표죠.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 획득을 위한 결사체지 않습니까? 정권 획득은 지금 같은 대한민국 선진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거에서 이겨서 정권 획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것이 목표가 돼버리면요. 이건 이야말로 이른바 맹동주의라고 그러는데 선거 승리는 관심 없고 이기고 지는 건 관심 없고 우리의 주장만을 그냥 계속 소리쳐 외치면서 싸움이 목표인 것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 극단적인 맹동주의가 이제 싸움만을 목표로 하는 건데 저는 그런 공허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저기도 이제 창원인가 어디 가서 연설을 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이기고 싶다 말씀을 하네요. 이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 이기는지는 장동혁 대표도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란 계엄이 옳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라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만 안고 가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지나가는 삼척 정도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싸움이라는 수단을 빌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지 싸움 그 자체에 매몰돼서 싸움만을 강조하면 자기들 지지자들끼리 섞여서 속 시원한 소리만 하고 있는 저는 그야말로 에코 챔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확증 편향에만 쌓이게 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는 굉장히 이기기가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싸우자라는 이 일관된 메시지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아심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TK, PK 지역을 자주 가는데 그것이요.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부의 뭐 이른바 집토끼를 강화하는 목적인 거냐 아니면은 자기 정치의 성격도 있는 것이냐.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정치인이 행보를 하고 메시지를 내는데 뭐 자기 정치가 전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이제 감안하고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계엄 1주년이 다가오고 여전히 국민의힘을 보는 시선이 굉장히 냉랭합니다. 장동혁 대표 이제 취임 100일도 12월 3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장동혁 대표가 당선 직후에 내가 하루에 1도씩 뭐 왼쪽으로 그 좌클릭을 해서 중도 외연 확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해서 집토끼를 강하게 결집시키겠다 이 행보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또 황교안 그 전 총리가 저 영장이 청구됐을 때 내교 황교안이다 이런 얘기하고 체제 전쟁을 얘기하고 지금도 저렇게 전국을 돌면서 장애 집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뭐 이런 이제 구호를 외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당내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을 거예요. 예. 당장에 최근 들어서 대통령이나 여당의 국정 운영에 악재가 될 만한 이슈들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을 보면 그게 국민의힘의 그 정당 지지율로 하나도 말하자면 투영이 안 되고 있고 이른바 반사이익을 못 얻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국민들 보기에 국민의힘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또 윤석열 김건희와의 단절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 예. 진정한 의미의 성찰과 혁신과 변화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이게 중도층 마음이 국민의힘에 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12월 3일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장동혁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참고 기다렸는데 12월 3일도 이를테면 방향을 선회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고 계속 지금처럼 강성 지지층 기반의 지지층 결집 기조로 당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전망은 불투명해질 거고 당장에 광역단체장 후보들부터 이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예.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 지금 현장 선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의 표현을 보면 지금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사과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의총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도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총에서는 아직도 이제 장동혁 대표가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는 시점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 거에 대해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이 그래도 내년 지방선거에 정말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저는 12월 3일 계엄 1년을 맞이해서 사실 당 지도부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계엄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으로서 윤석열 부부와의 확실한 절연 그리고 그 윤 어게인과의 확실한 분리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총에서 의원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물 밑에서는 상당한 정도 의견 교감은 좀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어느 일간지의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재선 의원 몇몇 중심으로 해서 장동혁 대표를 면담을 해서 12월 3일 1년을 맞이하는 기점에서는 당 지도부가 계엄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윤 어게인 세력과 또 윤석열 부부와의 분리 절연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선 재선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부분의 의견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다음 주까지 시간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저는 합당한 결정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다음 주 12월 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저렇게 싸우는 걸로만 이야기하면서 이길 수 있는 생각을 못하고 해야 된다면 현장에 가서 당장 싸워서 이겨야 될 현장의 후보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만약에 부산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지금 현역 단체장들도 강력하게 저는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는 반면에 전환기 씨 뭐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대표되는데 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전환기 씨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저는 계엄을 사과해야 된다는 인간들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이라는 뜻입니다. 내란을 동조하는 세력으로 저는 간주합니다. 따라서 계엄을 사과하는 순간 이 자들은 보수 우파가 아니라 민주당 끈앞풀입니다. 전환기 씨 얘기 들어봤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반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김문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오른쪽 우측에 있는 세력과 연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 의견도 있고요.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계속 이게 최고위원이 되기 전부터 우측으로의 연대를 얘기했습니다. 개혁신당 제가 정확하게는 제 개인적으로는 보수정당인지 진보정당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이쯤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준석의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당내에 이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봐요. 앞으로 12월 3일을 기점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까지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연을 선언했다고 해서 또다시 지금 지도부가 그걸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신 것처럼 전환길 씨부터 김용태 의원까지 저렇게 상반된 의견을 장동혁 대표도 알고 있을 거고 얘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장 대표의 선택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니 그 대목이 바로 대표로서의 정치력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놓고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큽니다. 이 간극이. 그 스펙트럼을 이제 통합해가지고 대표가 당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당선이 될 때는 전환길 씨 같은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된 이유는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그 지지층을 강하게 결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외연 확장을 통해서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때문에 지금 국민의 민심이 굉장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차가워요. 그 점을 감안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이제 당을 중도 외연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장동혁 대표가 선거에서 당선될 때 생각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퇴행하는 모습을 일정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내부에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만약 계속 지금 전환길 씨와 같은 저런 목소리에 장동혁 대표가 휘둘리거나 끌려간다면 그야말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으로부터 오히려 빠져나올 수 없는 내란 정당 프레임을 자초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에 내몰리게 될 가능성이 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극우다라는 어떤 그 이 딱지 이걸 띄워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럴수록 이제 수권 능력을 갖는 대한 야당으로서의 길은 멀어지는 거고 국민의힘 내부가 그럼 과연 지금처럼 장동혁 대표의 저런 그 리더십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건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벌써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박형준 부산시장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두 시장 이외에 TK 정도를 제외하고는 내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할 어떤 후보도 당선을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거고 수도권에서는 출마자들이 심지어 안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체제를 그냥 유지해야 되느냐라는 강한 문제 제기가 당 내부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 한 10년 사이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임기를 완수한, 그러니까 임기를 다 지킨 당대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장동혁 대표는 지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본인이 이 당을 어디로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너무 이 강경 지지층의 목소리 분위기에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